이번 이야기는 실화, 야영 가서 겪었던 무서웠던 경험. 저를 비롯한 어머니 쪽 집안은 헛것을 잘 본다거나 기한 일에 자주 노출돼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믿기지는 않지만 이상한 것들을 많이 보아왔고, 그럴 때마다 외할머니나 어머니는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안 된다며 제게 항상 주의를 주었죠. 친구들한테 장난삼아 이야기하던 실화를 이렇게 용기 내어 글을 올립니다. 어디에서 있을 법한 것들만 당했기 때문에 언제나 저는 혼돈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정말 저의 실화입니다. 그날은 아마 중학교 2학년 때 야영했을 때였을 겁니다. 야영이라기보단 수련회 비슷한 거였는데 버스를 타고 약 2시간가량 달려야 건물들이 보이는 그런 외진 산 골짜기였죠. 힘든 일정을 마치고 밤에 숙소 앞에서 레크레이션을 했는데 그 주위에는 기분 나쁘게 무덤들이 많더라고요. 찾아오시는 분들도 안 계시는지 수북한 풀만 있고 비석 하나 없는 그런 외로운 무덤들이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소름이 돋더니 이상한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약간 움찔거린 저를 느꼈는지 옆에서 놀고 있던 친구가 무슨 일이냐며 저를 보더군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며 다시 노는 것에 집중하려고 했지만 생각은 온통 무덤에만 쏠려 있었습니다. 혹시 삼류 만화책에서 보던 무덤에서 얽힌 이야기가 실현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과 함께 말이죠. 어느덧 레크레이션도 마치고 이제 잠자리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 제가 느낌이 나쁘다거나 기분 나쁜 꿈을 꾸며 항상 무슨 일이든 일어났는데요. 반 애들이 전부 같은 방을 썼는데 그날따라 잠자리가 불편하다고 느낀 건지 주위 친구들한테 약간 신경질도 내고 많이 심란한 상태였습니다. 한쪽에선 장난삼아 떠드는 귀신 이야기가 진행 중이었고 하도 많이 들은 이야기들이라 저와 몇몇의 친구들은 잠을 청했습니다. 일단 잠을 청하긴 했지만 깊은 잠에 못 빠지고 계속 깼다 잠들었다가 반복하기를 몇 번이나 했습니다. 방 구조가 출입구는 한쪽 벽 가운데에 하나가 있고 문과 반대쪽의 벽면은 전부 창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창문 쪽에서 머리를 두고 잠을 청했는데 창문에 커튼을 치긴 했지만 가로등에 불빛이 있어 무엇인가 있다면 바로 창문이 비칩니다. 그 말은 제가 누운 방향, 창문 쪽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잔 아이들의 이불에 무엇인가가 비칩니다. 갑자기 눈앞에 뭔가가 아른거린다는 생각이 신호를 떠보니 창가에 이상한 것들이 붙어있더라고요. 제 이불에 그림자가 비치는 걸 자세히 보니 분명 사람의 형체였습니다. 거미처럼 붙어있더라고요. 그게 한둘이 아니고 여러 개 있었습니다. 물론 친구들은 잠 삼매경에 빠져있는 상태였죠. 제가 놀란 건 그때부터였습니다. 그 숙소 건물은 3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층에는 매점과 선생님들의 숙소 그리고 식당이 있고 2층에는 남학생들의 방이 있고 3층에는 여학생들의 방이 있었죠. 제가 있던 곳은 바로 3층이었습니다. 만약 사람이라면 더욱 창가에 그런 자세로 붙어있기도 힘든데 3층이란 생각에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뭔지 모르는 그것들은 계속 움직였고 귀신일까 하는 생각에 식은땀을 흘리며 잠을 청했죠. 하지만 솔직히 내 발로 걷는 귀신이 있다는 소리는 못 들어봐서 예민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며 울렁거리는 그림자를 뒤로 억지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러던 그중 안과 힘을 써서 어느 정도 간신히 잠든 저에게 갑자기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는 그 소리에 다시 식은땀을 흘리며 실눈을 살며시 떴고 그 순간 정말 눈물이 나왔습니다. 흰 저고리에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여자가 공중에 떠서 같은 반의 한 친구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순간 저는 정말 경직했지만 내색은 안 했어요. 솔직히 제가 헛것을 본 게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발이 없는 그 여자의 얼굴은 머리로 가려져 있어 볼 수는 없었지만 제가 깨어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는지 친구들 사이사이를 배회하더군요. 그리고 무엇인가 찾는 눈치였습니다. 친구의 머리카락을 살짝 들어올리는 것에 정말 소름이 확 돋더군요. 막 그 친구들 주변에만 맴도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침착하게 나풀거리며 움직였던 그 여자가 한순간 툭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혹시라도 훔쳐보는 게 들켰을까 두 눈을 질끈 감고 잠잠 척했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빨리 상황이 끝나길 바랬지만 그 여자가 어떻게 되는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눈물도 나고 빨리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정말 울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아침이 그렇게 그립다는 사실을 그때 너무나 절실하게 느꼈어요. 꼭 1분이 100년처럼 느껴졌거든요. 궁금한 나머지 저는 살며시 눈을 떴는데 정말 심장이 멈춘다는 것이 어떤 느낌일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가 제 옆에 친구의 베개를 같이 베고 누워있었던 거예요. 너무나 두려워서 정말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엄마가 너무나 보고 싶었거든요. 꼭 제가 잠을 자고 있던 그 방이 귀신들의 서굴이라는 생각이 퍼뜩 들더라고요. 유치하지만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됩니다. 이도 저도 못한 사이 저는 눈을 감고 아침이 오길 기다렸죠. 정말 이 상태로 자는 것은 무리였거든요. 눈만 감고 있었는데 100년처럼 느껴지던 그 긴 시간이 친구가 저를 깨우면서 끝이 났어요. 친구가 어디 아프냐면서 식은땀 흐르는 저를 다독거려줬고 그제서야 막 눈물이 쏟아졌어요. 친구들이 무슨 일이냐면서 묻길래 저는 있는 사실대로 말해줬는데 그때 정말 저만 본 게 아니었구나 하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몇몇의 친구들이 그 여자를 보았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친구들도 그날따라 잠이 잘 안 왔고 언뜻 실론을 떴는데 한 친구 쪽에서 배회하는 발없는 여자를 봤다는 말에 아이들 모두 경악을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제 옆에 자고 있던 친구가 갑자기 머리에 두통을 호소하면서 지금 선생님들 방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베개를 보니까 한쪽 귀퉁이에 노랗게 물이 들어있더라고요. 바로 그 여자가 베었던 부분이었죠. 놀라서 입을 바둥바둥 거리는 사이 선생님들 들어와서 잠을 자고 있는 아이들 깨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환기를 시키라면서 선생님께서 커튼을 활짝 열었습니다. 창문을 열려고 손이 가던 선생님이 갑자기 아이들에게 호통을 치더군요. 누가 이렇게 창문에 손짝을 냈냐면서 소스라치게 놀라며 저는 두근거리며 심장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어른 손바닥만한 손자국들이 수십 개나 그 넓고 많은 창문에 미끄러지듯 자국이 남아있었거든요. 물론 이것도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고맙게도 친구들은 믿어주더라고요. 애정일이 2박 3일이었는데 아이들은 도저히 못 잊겠다면서 선생님들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선생님들은 말도 안 된다면서 아이들이 이러면서 혀를 찼죠. 어린아이들이 당연히 누가 그런 것을 믿어주겠어요. 저희는 정말 분통 터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 저희는 잠을 안 자기로 하고 단속하는 선생님들 몰래 불을 킨 다음에 꼬박 날방을 샜습니다. 유독 2학년 3반만요. 다음날 아이들은 피곤하다며 버스에 전부 골아떨어졌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그것이 어렸을 때 헛것을 본 것인지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커서도 고스란히 느껴지는 그 공포감은 정말 가까이서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 이후로 그 숙소는 가본 적이 없지만 정말로 절대로 가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졌네요. 심심한 내용일지도. 읽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이거 말고 많이 있는데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올릴게요. 그 야영 사건이 제일 기억이 남는지라